분수의 나눗셈에서 이제 단위 일 개념을 제가 이제 많이 잘 활용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찬찬히 봤더니, 이제 분수 지도에서 단위 일이 좀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분수의 개념 부분, 두 번째는 이제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할 때 분수의 종류, 그다음 분수의 곱셈, 나눗셈 이렇게 네 부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단위 일의 의미가 이제 등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일로서의 비교 기준으로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분수 나눗셈에서는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경향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분수의 개념에서 나타난 이제 단위 일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일단 대부분의 교과서가 그러하듯이 등분할로 먼저 분수 개념을 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 한 개를 똑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그 중에 한 부분 그거를 이제 거기 중국 교과서에서는 단위 분수로 따로 명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 똑같이 세 부분으로 나눈 것 중에 두 부분, 그러니까 일단 똑같이 세 부분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은 3분의 1이라는 개념을 먼저 확실히 한 다음에 이게 몇 개 있는지 그 개수를 세는 과정을 통해서 이 단위 분수의 개수를 세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연속량의 분수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1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등분할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문제는 이산량의 분수부터 나타나는데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6개의 사과가 있는 경우에는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럼 이제 2개씩 묶는 과정을 보통 많이 예전에 썼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연속량과 똑같은 개념으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인지 이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똑같이 세 부분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부분, 이게 3분의 1이다라고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 이산량 전체를 이렇게 묶어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과의 개수가 몇 개이냐를 구하려고 한다면 전체가 6이니까 똑같이 3으로 나눈, 즉 6 나누기 3, 2개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나중에 답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 편찬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몇 개인지 개수를 세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이 전체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 2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 이런 그걸 이제 등분을 하고 이제 그 부분을 색칠하거나 찾는 그쪽에 좀 더 활동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3학년 1학기 8단원에서 예를 들어보면 일단 이제 연속량을 4등분한 것 중에 한 부분, 이게 4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이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6개의 사과를 세 부분으로 똑같이 나누었을 때 그중 세 부분 중 한 부분은 사과 총 개수의 3분의 1, 두 부분은 사과 총 개수의 3분의 2 이런 식으로 분수 자체를 표현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학년에서도 이제 그 다음 이제 분수 내용이 이제 점프를 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5학년 2학기 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게 분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바나나 하나는 바나나 전체 개수의 4분의 1 또는 이 한 부분은 이 네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빵 한 판은 4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전체에 해당하는 양, 때로는 하나의 사과, 하나의 물체가 될 수 있겠고, 때로는 뭐 1cm 같은, 아니면 1리터 같은 그런 단위가 될 수 있겠고, 또는 때로는 이렇게 이산량, 여러 가지 물체가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 모두 다 하나의 전체로 볼 수 있다고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단위 1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연습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한 무더기의 사탕, 이게 단위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각 부분은 사탕의 2분의 1,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두 부분은 3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네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세 부분은 4분의 3.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누면 그러니까 이제 세로로 길게 나누면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이 될 거고 가로로 길게 나누면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등분할 단위 1이 어떤 일종의 등분할의 대상으로 이제 쓰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분수의 종류를 가게 되면 단위의 의미가 약간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를 분수에서 어떤 연속량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한 무더기가 되었건 이게 하나를 이제 나누게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를 단위 1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교과서를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진분수와 가분수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진분수 같은 경우는 앞에서 학습한 내용이에요. 3분의 1, 4분의 3, 6분의 5를 이제 색칠을 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단위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단위일 개념을 먼저 짚어줍니다. 당연히 이 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1보다 작은 경우에 이런 이제 그러니까 분모보다 분자가 작은 경우는 이제 진분수라고 한다라고 진분수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 여기서는 아예 처음부터 원 하나를 단위 1이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4개를 칠하게 되는 경우는 3분의 4가 되는데 이제 이게 3분의 4로 표현하면 가분수고 이제 이걸 이제 그 중에 3분의 3은 1이라는 정수와 같기 때문에 1, 또 3분의 1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경우는 대분수라고 한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수의 종류에서는 단위 1이라는 개념이 어떤 이제 그 이제 1을 중심으로 해서 진분수와 가분수, 대분수를 나누는 어떤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수의 곱셈을 보면은요. 아까 이 부분을 보면 이 전체가 하나의 단위 1이 되었고 이것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구한 거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사실 이 분수의 곱셈에서도 이제 뒤에 승수가 분수인 경우에는 어떤 주어진 양에 대해서 분수만큼을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수의 곱셈에서도 대부분은 어떤 나누어야 되는 등분할의 대상으로 주어진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걸 이제 교과서에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약간 단위 1의 개념이라고 사실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예시를 보면 이제 분수의 곱셈에서 곱하기 자연수, 그러니까 승수가 자연수인 경우에는 이제 동수 누가로 접근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곱하기 분수인 경우에는 물 한 통이 12리터일 때 12리터짜리가 3통이 있으면 12 곱하기 3이 되는 것처럼 2분의 1통인 경우에는 12리터에 곱하기 2분의 1이 된다. 그리고 4분의 1통인 경우에는 12리터에 4분의 1이 된다. 해서 이제 4분의 1, 2분의 1배만큼 하는 어떤 이제 등분할의 개념, 그다음에 어떤 대상, 어떤 대상의 몇 분의 몇을 구하는 그런 대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감자를 심은 게 밭의 5분의 1이라고 한다면 이제 2분의 1 헥타르, 이제 이게 1 헥타르라면 얘는 2분의 1 헥타르가 될 것이고 그것의 5분의 1. 그래서 이 앞에 2분의 1 헥타르라는 양이 이제 등분할의 대상으로 또 주어진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어떤 이제 분수만큼을 구해야 되는 단위 1의 개념이 이제 적용이 됐다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수 곱하기 분수인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것이 단위 1 개념과 유사하게 이제 분수배만큼을 구하는 그런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9문제 정도가 있는데 예제 문제가 그중에서 5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응용 문제인데 청소년의 심장 박동수가 분당 75회인데 그러니까 아기들의 심장 박동수들은 청소년보다 5분의 4만큼 더 많이 뛴다라는 이 문제에서 청소년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청소년보다 5분의 4만큼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의 심장 박동수가 하나의 단위 이제 1이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영아의 박동수는 이보다 5분의 4만큼이 더 많은. 그래서 이제 이 단위일에 5분의 9만큼을 구하게 되는 그런 문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수의 곱셈에서 사용된 이런 문제들이 분수의 나눗셈에서도 특히 그 방정식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분수의 나눗셈을 살펴보면 일단 나누기 자연수인 경우에 이거는 이제 분수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건데 종이 한 장에 5분의 4, 5개로 나눈 것 중에 두 부분을
이거를 다시 두 부분으로 똑같이 나누었을 때 한 부분은 이 전체 종이의 몇 분의 몇인가는 문제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5분의 4를 5분의 2, 5분의 2 이렇게 두 조각씩 나누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 이 여학생의 말을 살펴보면 5분의 4를 두 부분으로 똑같이 나누어야 되니까 각 부분은 5분의 4의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로 5분의 4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주어졌던 이 부분이 분수배만큼을 하기 위한 어떤 등분할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저희가 그 단위 비율 결정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그 나눗셈과 곱셈 간의 관계, 그리고 곱셈의 역연상 관계를 통해서 이 분수 나눗셈을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쭉 해왔습니다. 1950년대 교과서부터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4 나누기 3분의 1을 하는 경우에 이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제 곱셈으로 바꾸어 보면 미지수, 그러니까 모르는 값인데 이것에 3분의 2 배를 했을 때 나오는 것이 4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것 중에 어떤 주어진 양이 있는데 이것의 3분의 2만큼이 4였어요. 그러면 처음에 그 양은 얼마일까라고 이제 거꾸로 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몫을 구하기, 그 몫의 3분의 2 가격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럼 처음에 이 단위 1에 해당하는 값, 이 값에 이 값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거꾸로 계산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분의 2만큼 해당하는 것이 4였으니까 일단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는 2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전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처음에 이 피승수 또는 나눗셈의 몫에 해당하는 것은 3분의 3에 해당하는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저번 모임 때 저희가 얘기했던 단위 비율 결정으로서의 그런 연상 과정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를 살펴보면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거 나눗셈의 연산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실 지금 교과서에서는 곱셈의 역연산을 앞부분에선 강조하고 있지 않고, 예전에 그 부분이 강조되는 것은 오히려 이 방정식에 해당하는 뒷부분인데요. 이제 문제를 예를 들자면 아동 체내 수분량은 아동 체중의 5분의 4인 4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계산해 봤더니 내 몸의 수분량이 28kg더라. 그럼 이 학생의 체중은 모르지만 그 체중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것이 이 학생의 체내 수분량, 그러니까 28kg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르는 값이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값이지만 원래 곱셈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주어진 값의 5분의 4만큼이 28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단위 1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이거를 이 단위 1의 5분의 4가 28이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샤오밍의 체중을 단위 1로 설정을 해 놓고 이런 선단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에 보면 선단도가 이게 유독 많이 나오는 이유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단위일이라는 개념을 이제 좀 응용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진 양을 똑같이 5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그중에 4부분이기 때문에 등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샤오밍이 35kg인데 아버지 몸무게보다 샤오밍이 15분의 8만큼 더 가볍다. 그러면 샤오밍 아버지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일까라고 했을 때 아버지 몸무게를 단위 1이라고 보았을 때 이 샤오밍보다 무거운 15분의 8만큼을 빼면 그게 이제 샤오밍의 몸무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의 몸무게를 X라고 놓았을 때 무거운 15분의 8 X를 빼면 35가 된다. 이제 이런 식을 도출하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주어진 양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개념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전반점과 후반점 득점은 아예 둘 중에 뭐 둘 다 모르지만 총 합계가 42점일 때 하나를 X로 놓고 후반전은 전반전에 2분의 1을 득점을 했기 때문에 X 더하기 2분의 1 X는 40이다라고 이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하나의 기준점을 잡는데 이 단위 일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단도를 이용한 모델을 학생들이 그릴 때 실제 수업에서도 이 단위 일 개념을 이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 문제인데 어떤 한 도로를 완공하는데 1조는 12일, 2조는 18일이 걸려요. 근데 함께 작업한다면 며칠 만에 완성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제 뭐 도로 길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18km나 30km로 먼저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자. 근데 사실 도로 길이를 1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두 조가 매일 작업한 양은 각각 12분의 1과 18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 도로 전체 길이 1을 12분의 1과 18분의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주면 며칠 만에 완공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등분할의 대상으로 이제 저는 쓰였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단위 1이라는 것이 등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비교의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면서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의 지도에 꾸준히 영향을 미치고 약간 일관성 있게 또는 이제 반복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모습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학생들이 그런 형태를 이제 머릿속에 각인하고 또 이제 응용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많이 어, 편집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